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요즘같이 마음이 쓸쓸할 때 이곳의 사연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참 소중한데요. 사람들마다 참 다양한 이야기를 안고 사는구나 싶어 찡하기도 하고 저도 그에 못지않은 사연이 있어서 이곳에 털어놓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저의 이야기를 풀어놔 볼게요.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좀 어릴 때부터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따라가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았죠. 결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하겠냐 싶었다가도 무조건 30살까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목표였답니다. 그래서 28살 때부터 소개팅을 엄청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제 마음에 차는 남자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가 까다롭다며 떠나갔답니다. 30살이 딱 되니까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저는 마치 저만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더욱 초조해지기만 했어요. 그때 직장 동료의 지인이라면서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죠.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아주 좋아하는 향수의 향을 풍기며 나온 남편은 취향도 참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외모도 호감형이고 옷도 참 깔끔하게 잘 입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심호의 작품이었다니 헛웃음만 나오네요. 우리는 만나면 만날수록 참 잘 맞는 것 같아. 난 우리 엄마 말고 이렇게 여자랑 금방 편하게 말하게 된 건 자기가 유일한 것 같아. 정말? 어머니가 나랑 성격이 비슷하신가? 칭찬으로 들을게. 나도 자기가 자기 관리도 참 잘하고 깔끔해서 다른 남자들과는 참 다른 것 같아. 내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좀 남다르게 받았달까? 어머니가 좀 깔끔하셔서 먹는 거 입는 거 좀 잘해주셨어. 그 습관이 이렇게 이어진 거니까 어머니께 감사하지. 남편은 데이트 시절부터 심호 칭찬이나 얘기를 항상 꺼냈어요. 남편 말만 들으면 진짜 심호가 좋은 분인 것처럼 느껴졌죠. 데이트할 때도 항상 갈 식당을 미리 알아오더라고요. 결혼 전엔 이런 모습도 참 다른 남자들과 달라서 좋더라고요. 자긴 진짜 준비성이 철저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식당만 잘 알아와? 이미 와본 곳이야? 주로 와본 곳 중에서 내가 믿을 만한 곳으로 데려오는 거야. 아무래도 내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너무 간이 세거나 비위생적인 곳에선 식사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들도 내가 추천하는 데는 믿고 가는 편이지. 그렇구나. 진짜 자기가 데려오는 데는 다 깨끗하고 맛있는 것 같아. 완전 우리 자기 식당 감별사네. 연애 때만 해도 이런 남편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친구들한테 깔끔하고 아는 거 많은 남편 자랑도 많이 했어요. 밖에서 데이트할 때는 좋았지만 같이 산 후에는 이런 남편의 모습이 지옥이었음을 그땐 몰랐죠. 그렇게 연애 6개월 만에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도 30을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전에 시댁에 가서 처음 심호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드는 생각은 집이 진짜 하얗고 깨끗하다는 거였죠. 아주 얼마나 쓸고 닦는지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시부도 대기업 임원까지 했다고 했는데 확실히 점잖으셨어요. 심호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비슷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본 듯한 홈드레스를 입고 피부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지 주름도 없이 고운 느낌이었죠. 우리 아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어. 이렇게 잘나고 까다로운 우리 아들이 누구랑 결혼할까 했는데 우리 지안이같이 좋은 여자 만난 거 보니 기분이 좋구나.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손이 많이 가더라도 이해 좀 부탁한다 얘야. 오히려 오빠가 저를 더 많이 챙겨주는데요. 저도 잘할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그래? 우리 승주가 챙겨준다고? 역시 결혼할 여자라서 다른가 봐. 신기하네? 그래, 앞으로 기대할게. 우리 한가족 된 거니까 잘 지내보자. 말도 참 교양 있게 조용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사실 고부 갈등이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었어요. 불편한 일이 생겨도
대화로 잘 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람 보이는 것만 봐서는 절대 모른다더니 첫 모습만 보고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던 제 잘못이죠 뭐. 양쪽 집안의 외동이어서 넉넉한 결혼 자금을 받고 꽤 호화롭게 결혼식을 치렀고 신혼여행도 길게 다녀왔어요. 말 그대로 진짜 허니문 기간을 잘 보냈죠. 이렇게 순조롭게만 흘러가리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식 올린 지 한 달도 안 돼서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남편의 밥 투정이었어요. 식당에서 반찬 하나에도 원산지 따져가며 까다롭게 굴던 걸 저한테 똑같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난 김치야? 젓갈 냄새 너무 나서 도저히 못 먹겠네. 나 젓갈 들어간 김치 못 먹는다고 얘기 안 했나? 젓갈 안 들어간 김치가 어딨어. 이거 우리 엄마가 서산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새우젓으로 담가서 주신 거야. 어휴, 거기다 새우젓. 난 새우젓 들어간 김치는 안 먹어.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젓갈 없이도 얼마나 시원하게 김치를 담그시는데. 아무래도 자기 우리 엄마한테 가서 김치 만드는 것 좀 배워야겠다. 나한테 김치를 담그라고? 회사 일 바빠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무슨 김치야. 난 요리 잘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아. 솔직히 나 엄청 황당한데 우리 그동안 한식당도 자주 갔잖아. 근데 갑자기 무슨 김치 타령이야? 한식당은 갔지. 근데 내가 김치 먹는 거 봤어? 아마 못 봤을 텐데. 나 밖에서 만든 김치는 비려서 절대 안 먹어. 그리고 중국산일지도 모르는데 뭘 믿고 먹어? 난 우리 엄마가 만든 김치만 먹거든.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건 남편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기억을 떠올려 봐도 김치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이 안 됐고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따박따박 말하는 남편 태도에 기가 막힌 것도 있고요. 참고로 더 말해주면 나 해산물도 잘 안 먹어. 진짜 당일 공수돼서 신선한 거나 살아있는 거 눈으로 확인한 거면 먹을 수는 있어. 근데 웬만한 건 비려서 못 먹어. 이제 같이 평생 살아야 되는데 식습관을 공유해야지. 자기는 뭐 먹는 거 없어? 여지껏 별말 없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당황스럽네. 해산물을 전혀 안 먹는다고? 난 엄청 좋아하는데. 난 별로 가리는 거 없어. 자기 취향 확고하고 까다로운 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암튼 난 입맛이 많이 까다로운 편이야.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좀 철저하게 식습관 관리를 하셔서. 도대체 뭔 식습관 관리를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그냥 못 먹는 거 많으면 음식 가려 먹인 거 아닌가요? 그걸 무슨 관리라고까지 포장을 하는지 원.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냥 까다로운가 보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아침엔 내가 주문해놓은 생식에 우유 200ml 타주고 사과 4등분 2개, 아몬드 10개만 먹는다고 준비해달라고 했잖아. 그새 잊어버린 거야? 난 아침에 토스트 간단하게 먹는 거 좋아해. 아니, 그리고 우유에 가루 부어서 타 먹으면 되는 걸 내가 해줘야 돼? 자기가 타서 먹으면 되잖아. 내가 무슨 자기 무술이야? 내가 언제 출근 준비하면서 사과를 자르고 생식 준비를 해? 여지껏 항상 엄마가 해줬는데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해? 이제 결혼했으니까 와이프인 자기가 해줘야지. 나는 뭐 출근 안 해? 내가 출퇴근 시간도 더 걸리는데. 그럼 자기도 빵 먹어. 그럼 내가 준비할 때 같이 해줄 순 있어. 근데 나한테 200ml에 뭘 타라느니 아몬드 몇 개를 달라느니 그런 소리는 사양할게. 나도 엄청 바쁘고 중요한 건 난 자기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아니지만 와이프잖아. 아니, 와이프가 남편 밥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히 점점 실망이네. 아침밥도 못 얻어먹으니까 속아서 결혼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나도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무수리에 기미상궁 노릇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제가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아침은 지 혼자 생식만 타서 먹고 출근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후로 몇 주가 지나서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밥 맛있게 먹었니? 내가 뭐 생색내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반찬이며 쌀까지 다 유기농이야. 우리 집이 원래 유기농만 먹거든. 그만큼 신선하고 건강에도 확실히 좋아. 너는 참 복도 많다. 이런 음식은 어느 식당에 가도 못 먹는 거야, 얘. 아, 네. 맛있는데 좀 간이 약하긴 한 것 같아요. 얘도 막입이네. 하긴 뭐 요즘 사람들 다 맵고 짜게 먹고 자극적인 거 먹고 그러니까. 이 정도 간으로 계속 먹고 살면 오히려 밖의 음식은 너무 짜서 못 먹어. 짠 음식이 얼마나 살이 찌고 건강에 해로운지 아니? 엄마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는 분이 없지. 결혼 전엔 몰랐는데 지안이 식습관도 아주 엉망이더라고. 아침에 맨날 빵이랑 커피 먹는 거 있지? 어머 세상에. 아침에 빵이랑 커피 먹는 게 최악의 아침 식사란 기사도 있어.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주는 거 아니지? 우리 아들 아침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 맞아? 저도 출근하느라 바쁜데 아침 먹는 게 다르면 각자 챙겨 먹어야죠. 그렇다고 승주 씨가 제 아침 챙겨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와이프가 당연히 남편 밥을 챙겨줘야지. 내가 결혼 전부터 얼마나 부탁했니? 네 남편 입맛 까다로우니까 잘 챙겨주라고 했잖아. 너 바쁘니까 내가 사과에다 생식도 미리 사서 챙겨주는데 그거 좀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난 진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와이프들은 남편들 도시락에다가 아침에 한식으로 쫙 차려주기도 한단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도리는 해야지.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시면 눈총 받아요. 요즘 시대에 무슨 남편한테 밥상을 차려줘요? 각자 여건 되고 시간 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전 그리고 요리에 자신 없어서 반찬도 주로 사 먹어요. 얘가 놀라 자빠질 소리만 하네. 너 그냥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다가 우리 승주 줬어? 얘는 아기 때부터 내가 유기농 재료들로 이유식부터 다 해줬어. 아이고 속상해. 얘는 고등학교 때까지 햄버거 한 번 안 먹어보고 젤리나 사탕도 안 먹였다. 그동안 내가 공들인 우리 아들 몸이 결혼하고 다 망가지게 생겼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제가 더 놀라운데요. 저는 이미 오빠한테 말했어요.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일하니까 밥 차려줄 순 없다고요. 더군다나 입맛이 어찌나 까다로운지 큰 마음 먹고 요리 한번 해주면 다 맛없다고 안 먹는데 솔직히 진 빠지죠. 제가 딱 끊어버리고 밥도 안 먹고 거실로 확 나가버려서 대화는 거기서 중단됐죠. 진짜 더 듣기도 싫고 정신질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가 싸준 간식을 들고 다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 엄마가 해준 음식 빼곤 전부 불량식품 취급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대꾸도 안 하니까 시모도 화가 났는지 아주 얼굴이 굳어서는 저를 째려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아쉬울 거 없어서 그 후로 몇 달 동안 시댁에 안 갔죠. 둘 다 직장 다녀서 점심은 집에서 안 먹고 저녁도 평일에 한두 번 먹나 그랬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지 매일 그 인간 저녁 차려 했으면 진짜 진작에 폭발했을 거예요. 뭐 신혼 초기엔 나름대로 인터넷 보면서 반찬도 만들고 유기농 가게 가서 채소며 고기며 다 사오고요.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돌아오는 건 찌푸리고 젓가락 딱 놓는 보기 싫은 모습뿐이었죠. 미안한데 도저히 못 먹겠어. 너무 짜고 솔직히 채소도 너무 숨 죽었고 돼지고기 요리인데 누린내 너무 나. 누린내? 진짜 안 나는데. 난 맛있는 것 같은데. 맨날 이렇게 지적당하니까 좀 속상하네. 우리 엄마가 갖다 주신 반찬은 왜 안 꺼냈어? 차라리 그거랑 밥 먹을게. 내가 좀 까다로워서 미안하긴 한데 자기 우리 엄마한테 요리 좀 배워봐. 진짜 못 먹겠어서 그래. 나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가 요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당신 밥밥거리는 것 때문에 아주 미칠 것 같아. 당신은 요리하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강요해? 앞으로 난 나 먹을 거만 해 먹을 거니까 당신 건 당신 알아서 먹어.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저는 진짜 참다 못해 폭발해 버렸어요. 그렇게 화내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남편도
대꾸를 못하더라고요. 맨날 지가 옳은 말만 한다는 것처럼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댔는데 말이죠. 저는 그 후로 장도 보지 않았고요. 제가 먹을 것만 딱 사고 남편한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과일이나 과자 같은 간식도 제가 원하는 것들로만 사서 먹었고요. 남편도 지기 싫었는지 아침에 지가 사과도 잘라 먹고 생식도 타먹더라고요. 저녁엔 저 보란 듯이 지 엄마가 해준 반찬 싸와서 밥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먹으면 제가 먹고 싶어 할 줄 알았나 봐요. 그 밍밍한 시모 음식 쳐다보기도 싫은데 말이죠. 지 입에나 맛있지 진짜 다른 사람 주면 욕먹을 맛이거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남편 투정 안 들어도 되고 저 먹고 싶은 것만 딱 먹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반대였나 보죠. 언제부턴가 제가 뭘 먹으면 슬쩍 옆에 와서 말을 걸고 그러더라고요. 저녁 먹는 거야? 그건 뭐야? 당신 맵고 짠 거 딱 질색이라며. 이거 아주 맵고 짠 제육볶음이야. 너무 서민적인 거라 왕자님은 못 먹는 거야. 에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아직도 어린애처럼 삐져 있는 거야? 내가 여지껏 삐져서 밥 따로 먹고 당신 안 챙겨줬다고 생각했던 거야? 전혀 아닌데. 당신 그렇게 어린애처럼 계속 밥 투정한 거 나한테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주는 대로 먹어. 안 받아들일 거면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 내내 이렇게 따로 밥 먹어야 될 거야.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평생을 살자고? 알았어. 나도 당신 스트레스 받은 거 충분히 알았으니까 나도 이제 입맛 바꿔보려고 노력할게. 평생 이렇게 살아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누라가 바꾸라는데 어쩌겠어. 미안해. 됐지? 남편이 한수 숙이고 들어와서 저도 뭐 헤어질 것도 아니니 다시 저 나름대로 신경 쓰면서 밥을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나름 평화로운 기간이 흘러가고 남편 생일이 다가왔어요. 생일이 평일이라 그냥 저녁에 좋은 곳에서 밥을 먹자고 남편과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그전 주말에 시모가 전화도 없이 신혼집으로 들이닥친 게 아니겠어요? 전화도 없이 웬일이세요? 그리고 이건 다 뭐예요? 우리 승주 생일이잖니. 네가 생일상을 차려줄 리가 없어서 내가 우리 아들 미역국이라도 해주려고 장 좀 봐왔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시모는 저를 밀치다시피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주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저렇게 휘젓고 다녀도 되는 건가요? 아유, 더러워. 너 주방 청소 안 하니? 후드 떼낀 거 봐. 어쩌면 이렇게 살림을 더럽게 해? 세상에, 냉장고 꼴 좀 봐.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는데 뭐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알기나 하니? 요즘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었네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제 살림인데 그렇게 막 뒤지시고 그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 집에 와서 이런 것도 다 허락 맡아가면서 해야 되니? 오히려 밥 해주러 왔다는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넌 왜 그렇게 매사 틱틱대니? 아주 정 떨어진다. 신혼집에 와서 냉장고며 주방이며 다 뒤지는 게 더 정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아들이 다른 가정을 만들었으면 그걸 존중해 주셔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만두시고 제 주방에서 나와주세요. 정하고 싶으시면 어머님 집에서 해서 부르시면 되잖아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내가 만만해?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 너 아주 막대 먹은 집구석에서 자랐구나? 어디서 이런 굴러먹지도 못한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우리 집을 아주 아사리판을 만들어? 그때 시모가 열받은 표정으로 들고 있던 접시를 확 바닥으로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쨍그랑 접시 박살나는 소리가 나자 남편도 놀랐는지 주방으로 와보더라고요. 제가 당황해하자 시모가 보란 듯이 다른 그릇도 바닥에 던져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말아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시모는 제가 겁먹었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세 번째 그릇을 또 내던지려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시모 손목을 확 잡아서 막았죠. 근데 시모가 제 손을 확 뿌리치고는 또 그릇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차키만 챙기고 집을 나가 차를 거칠게 몰았죠. 그리고는 시모 집으로 향했어요. 차로 가면 10분도 안 되는 거리여서 가까웠거든요. 제가 거칠게 초인종을 누르자 얼떨떨한 표정의 시부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곧장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 젖혔어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들이며 음식들을 다 꺼내서 싱크대에 내팽개쳐버렸어요. 5분 동안 그러고 있었더니 시무랑 남편은 뒤늦게 택시를 뒤따라왔는지 헐레벌떡 뛰어와 냉장고부터 살피더군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미쳤나? 아니 어디서 이런 그지 같은 게 집안에 들어왔어? 승주 너 얘가 이런 앤 줄 알았어? 엄마가 여자 잘 고르랬지? 어디서 이딴 질 낮은 애를 데려와서 집안을 이 사달을 내니?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어머니 주방 난리치니까 기분 좋아요? 아까 어머니가 한 거랑 똑같이 한 건데 문제 있어요? 아무리 말로 해봤자 전혀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앞으로 함부로 집에 찾아와서 손대지 말라고요. 이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야? 승주 너 당장 쟤랑 이혼해. 난 저런 이상한 애 얼굴 보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저 화상은 너한테 해만 끼치래야 당장 갈라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나도 진짜 당신네들 밥 타령하는 거에 진절머리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거든요. 들었지? 당신 어머니가 먼저 갈라서라고 한 거. 당신은 엄마 말이라면 똥이라도 퍼먹을 것 같이 잘 듣잖아. 이혼 서류는 내가 써서 갖다 줄게.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난 절대 이혼 못해. 아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래. 내가 이혼을 왜 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당신도 좀 참아.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지. 싸운다고 이혼해? 이혼이 무슨 동사무소에서 가족증명서 떼는 건 줄 알아?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데 이렇게 홧김에 말을 해. 충동적으로 결정한 거 전혀 아니야. 그동안 당신이 밥밥거리고 당신 엄마랑 둘이 나 스트레스 주는데 나 진짜 반 미치는 줄 알았어. 나 결혼해서 당신한테 밥 해다 바치려고 피 터지게 공부해서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심각하게 이혼 생각해왔는데 당신 엄마가 이혼하라니까 나로선 더욱 확실해졌네. 나 먼저 가서 짐 좀 쌀 테니까 나중에 와. 여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를 잡는 남편을 밀치고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갔죠. 남편이 계속 제 뒤를 쫓아오면서 저를 막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말할게. 우리 아직 신혼인데 무슨 이혼이야. 원래 이때쯤 많이 싸운데 아기 생기면 또 좋아지는 거고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잘 대화로 풀어보자. 응? 애 생기면 얼마나 또 먹을 걸로 나를 괴롭힐지 안 봐도 비디오야.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져. 난 당신하고 같이 몇십 년 이렇게 살 자신 없으니까 당신이랑 당신 엄마 비 잘 맞춰주고 밥도 잘 차려줄 우렁각시로 다시 찾아봐. 급기야 울먹이기까지 하는 남편을 차갑게 뒤로하고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 길로 중요한 짐만 챙겨서 친정집으로 갔죠. 제가 짐을 들고 오자 처음엔 너무 놀라셨던 친정 부모님도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는 같이 화를 내주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막무가내가 있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아나? 참나, 내가 너 그런 집 가서 밥 해대라고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낸 거 아니야. 네가 그놈에 비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꼴을 당하고 살아? 잘 결정했어. 당장 이혼하고 홀가분하게 살아. 나도 너한테 라면 한번 끓여달라고 한 적이 없다. 네 시어머니라는 인간도 참 웃기는구나. 지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내 귀한 딸이 무슨 지네 집 향단이 하러 들어간 줄 아나? 그놈이 뭔 사탕 발린 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소송이든 뭐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말해라. 1년도 못 살고 이렇게 이혼한다고 하는 게 부모님께 큰 걱정과 상처를 드린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쉽게 한 결정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부모님이 저를 더 걱정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함에 눈물이 났죠. 저는 다음 날에 바로 남편한테 퀵으로 이혼 서류를 보내버렸답니다. 받고 나자 불이 나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법원에 내기 싫으면 도장만 찍어서 다시 나한테 보내줘. 내가 갖다가 낼 테니깐. 난 절대 이혼 안 한다니까. 여보, 일단 집으로 들어와. 우리 일단 대화를 좀 하자.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이혼한다고 이렇게 집을 나가서 어쩌자는 거야. 그럼 이혼 결정한 마당에 불편하게 같은 집에서 붙어 있자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애처럼 징징대지 말고 정리 좀 하자. 왜 이혼 안 하려는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난 당신한테서 꼭 벗어나야겠으니까 소송까지 가지 말고 좋게 합의로 마무리해. 그렇게 서류에 도장 찍고 싶으면 일단 집으로 와. 100번 1000번 보내봤자 난 도장 찍어서 보내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남편은 무조건 우기기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애같이 유치한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참 어이가 없었죠. 저는 할 수 없이 이혼 서류를 들고 신혼집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는지 시모도 떡 버티고 있었죠. 역시나 마마보이 촉새가 지 엄마랑 다 얘기를 하면서 일을 꾸미고 있나 보다 싶었어요. 오늘 나한테 집에 와보라던 이유가 얘 온다고 그런 거였어? 뭐 얘 보고 어쩌라고? 사과 받아주라고? 그럼 어디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봐라. 그럼 내가 한 번은 눈 감아줄 수는 있다. 그쪽 아들이 하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서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고요? 아직도 상황 파악 못 하시네요. 뭐? 그쪽? 이거 말하는 꼬라지 좀 봐. 그래, 네가 네 말대로 대학 잘 나오고 교육 잘 받았는데 말을 그따위로 하니?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죠. 말로만 며느리다 가족이다 내뱉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그쪽 아들 하녀 취급만 해놓고 며느리라고 포장하면 제가 잘도 따르겠어요? 네? 넌 도저히 말로 통하는 애가 아니다. 아들? 이런 상스러운 애랑 그만 살아. 당장 이혼해라. 이런 애랑 왜 계속 산다는 건지 엄마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이혼 안 한다는데 왜 엄마가 그러냐고. 지안이한테 사과하고 이혼 막아달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이혼하라고 부추기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얘 말 본새를 보고도 끝까지 이혼 안 하겠다는 거냐? 네가 선택해. 나야 얘야? 너 만약 얘랑 계속 산다고 하면 난 너 다신 안 본다. 그래도 괜찮겠어? 아, 엄마, 왜 자꾸 일을 이상하게 만드냐고요. 그런 말 할 거면 가요, 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혼해. 이렇게 계속 피하면 나 이혼 소송 걸 거야. 그러니까 빨리 여기다 도장 찍어줘. 아, 여보, 이왕 온 김에 나랑 차분하게 얘기 좀 해. 이리 와서 좀 앉아, 응? 네가 쟤보다 못난 게 뭔데 왜 그렇게 매달리는 거야? 저런 상스러운 애는 소박을 맞아도 싸. 너 도장 어딨어? 당장 도장 찍어서 쫓아내버려. 시모는 씩씩거리면서 남편 서재의 책상 서랍을 막 뒤져서 기어코 도장을 찾아오더라고요. 제 손에서 이혼 서류를 확 빼앗더니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전 더 이상 가타부타 말도 섞기 싫어서 서류를 들고 집을 나오려는데 남편이 또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아주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거 있죠? 누가 보면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아주. 엄마 진짜 미쳤어요? 나 얘랑 이혼하면 안 된다고. 아씨,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마음대로 도장을 찍냐고. 너 진짜 엄마 말 안 들을래? 당장 계속 못 놔. 네 정도면 더 어리고 잘난 애랑 다시 재혼할 수 있어. 저딴 버릇없는 애 갖다 버리고 새 출발해. 엄마가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네 배필 다시 찾아줄 테니까. 네네, 제발 그러세요. 더 젊고 이쁘고 능력 있고 집안도 좋은 며느리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런 여자가 저 인간을 거들떠볼지나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빈털터리에다 빚쟁이한테 뭘 보고 시집을 올까 모르겠네. 우리 아들이 빚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아들 연봉이 얼만데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여보, 제발 말하면 안 돼. 우리끼리 해결하기로 했잖아. 여보, 우리는 일심동체야.
난 절대 이혼 안 한다고. 똑바로 들어. 내가 이혼 서류 접수했는데 몰래 취소하기만 해봐. 그땐 바로 소송 들어갈 거고 전쟁이야. 변호사 구할 돈도 없는 거 다 아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저는 그 지긋지긋한 집을 나서기 전에 시모한테 종이 한 장을 보여줬죠. 이게 뭐야? 차용증이라니.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야? 그쪽 아들이 나한테 자그마치 1억을 빌렸어요. 공증까지 다 받았고. 그건 어차피 복사본이니까 아줌마 가져요. 대단한 아드님이 아줌마 알면 쓰러진다고 말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는데 곧 이혼하는 마당에 중요한 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보 제발 일단 나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 응? 너한테 1억을 도대체 왜 빌려? 그리고 니 깎게 그런 돈이 있다고? 내 연봉이 그쪽 아들 연봉보다 훨씬 높은데 그것도 말 안 해줬나 봐요. 혹시 쪽팔렸나? 결혼하고 바로 주식하고 돈 다 날린 거 나한테 걸려서 다신 안 한다고 각서까지 쓰고 내가 빚 갚으라고 1억 빌려줬어요. 거기다 아줌마가 해준 아파트 전세금도 다 날렸어요. 전세금 2억까지 해서 3억을 주식에 꼬라박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도박 수준 아닌가?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얘 아니지? 너처럼 성실한 애가 무슨 주식을 해. 엄마가 네 월급으로 다달이 적금도 들어줬잖아. 아니지? 아니라고 말을 해봐. 이혼하는 마당에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죠. 이 인간은 내 돈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아줌마가 어떻게 해서든 내 1억 돌려줘요. 그 잘난 아들 새 장가 보내려면 과거는 깨끗이 정리를 해야죠. 너 진짜야?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엄마를 감쪽같이 속이고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결혼한다고 전세금도 힘들게 마련해줬더니만 그걸 다 날렸단 말이야? 그럼 이 아파트는 어떻게 구한 거야? 응? 전세금 다 날렸다고 해서 내가 잔금 다 냈죠. 이거야 전세 빼면 찾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내가 내준 거긴 한데 지금 생각하면 나도 진짜 바보였네. 그때 사고 쳤을 때 갈라졌어야 됐는데. 아무튼 내 돈 1억 일주일 안에 돌려줘. 나 사실 다른 빚도 있어. 그거 이자 갚느라 월급 받아도 한 푼도 안 남아. 근데 어떻게 일주일 안에 1억을 갚아? 여보, 부부 사이 이렇게 매몰차도 되는 거야? 힘들수록 의지가 되고 도와줘야지, 응? 생활비를 몇 달째 한 푼도 안 주길래 또 비디는 거는 알고 있었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상관을 안 한 거지. 당신이 유책 배우자인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소송당하기 싫으면 일주일 안에 돌려줘. 제가 집을 나서려고 하니까 갑자기 시모가 제 앞을 막아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야, 네가 이렇게 현모양처인 줄 모르고 내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다 내 잘못이다. 아들 하나 낳아서 최고로만 해먹이고 내 몸 으스러져라 키웠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새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 우리 아들 좀 한번 봐주면 안 되겠니? 나도 이제 너 하는 거 간섭 안 하고 너 하자는 대로 다 하마. 전 이만 빠질 테니까 아줌마 아들은 아줌마가 잘 간수하세요. 솔직히 막말로 아줌마 딸이 주식 중독에다 먹을 거 저렇게 가리는 남자랑 결혼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를 쳤을걸요? 이놈의 새끼, 밥 타령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런 거야. 앞으로 내가 밥이며 반찬이며 다 하마. 너한테 전혀 부담 갖지 않게 할 테니까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고 보듬어 가면서 살아. 나도 살아보니까 부부 사이가 그런 게 아니다. 죽일 것처럼 싸워도 또다시 살맛대고 사는 게 부부 아니니?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불합리한 대우받고 참고 살아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돈이나 빨리 준비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엄마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일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아이고, 가뜩이나 네 아버지도 일 그만둬서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3억이 누구 애 이름이야? 이 미친놈아. 시모는 가슴을 퍽퍽 치며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의 머리며 등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놈도 무릎 꿇고 앉아서는 힘없이 맞고만 있었죠. 저는 그 길로 바로 그 집을 나와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남편 놈에게 무시무시하게 경고를 해둬서 그런지 아님 그 인간이 워낙 새가슴이어서 그런지 다행히도 이혼 취소는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거의 매일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왔죠. 제 돈 1억을 받아야 했기에 저도 계속 시모와 남편 놈에게 돈 갚으라고 독촉을 매일같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전쟁 같은 시간이었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말이죠. 제가 일주일 안에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도 계속 변명만 이어가고 돈을 입금하지 않더군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나 아버지와 상의를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이 인간이 염치 없이 밤늦게 친정집에 찾아와 소란까지 일으켰답니다. 이제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봐. 돈 갚으라고 진짜 재촉을 해도 답도 없더니만 여기가 어디라고 술을 먹고 찾아와서 행패야? 여보, 나 술 안 먹는 거 알지? 근데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술까지 마셨어. 당신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니까.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나 당신이 옆에 없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 무보수로 살림해주고 생활비 다 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힘들겠지. 너 내가 진짜 호구로 보이니?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내 1억 안 갚는다 이거지?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큰 돈을 구해? 더 이상 대출 받을 데도 없어. 우리 부모님 집을 내놓으라는 소리야? 그때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세게 열렸어요. 다 듣고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잔뜩 화난 얼굴로 남편에게 순식간에 다가가서 멱살을 잡으셨죠. 이 뺀질이 자식이 듣다 하니까 안 되겠네. 감히 우리 딸을 네 하녀 취급한 것도 모자라서 그 큰 돈을 가져다 썼으면 네 부모 집을 팔아서라도 당연히 갚아야지. 우리가 네 부모 집을 팔던 세를 주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너 이 자식 3일 안으로 돈 안 가져오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소송은 물론이고 우리 딸 힘들게 한 값까지 위자료로 톡톡히 받아낼 줄 알아. 알았어? 친정아버지가 남편 놈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어댔더니 남편이 하얗게 얼굴이 질려서는 고개만 연신 끄덕이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풍채가 좋으시고 화나면 진짜 무섭거든요. 아버지가 남편 놈을 확 밀어서 내동댕이 쳤어요.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져. 또 한 번 내 집 앞에 찾아오면 다음엔 발모가지를 비틀어버릴 줄 알아. 알아들어? 남편은 창백해진 얼굴로 꾸벅 인사를 하고 슬금슬금 계단 쪽으로 가더니만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리더라고요. 그 우스운 꼴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지만 저렇게 볼품없는 남자한테 휘둘렸던 제 지난날이 생각나서 머리가 띵해지도록 화가 났답니다. 아버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또 남편의 모든 재산과 월급 통장의 가압류를 신청했죠. 남편 놈한테 보내봐야 소용없는 걸 알기에 내용 증명을 시부모 집으로 보냈었는데요. 시모가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걸 본 아버지가 제 핸드폰을 뺏어서 받으시더라고요. 아니 이건 또 뭐니? 좀 더 기다려줄 수가 없어? 어디서 1억을 구하냔 말이야. 우리 집 풍비박산 내놓고 어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이 옆에 내가 말하는 꼰세하고는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우리 딸이 아직도 당신 며느린 줄 알아? 내가 한 달이나 기다려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염치 없게 돈을 못 갚는다 만다야. 집 경매 넘어가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돈 갚아. 알았어? 아이고, 사돈이셨구나. 네네, 잘 알죠. 그니까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니, 적어도 6개월 안에는 갚을게요. 지금 우리 바깥 양반이 열심히 돈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사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소송 판결 나고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강제 집행할 거니까 알아서 하쇼. 남의 귀한 딸 돈 갖다 쓸 땐 좋았지. 지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야지 원. 친정아버지가 으름장을 놓으시니까 시모가 잔뜩 겁을 먹었죠. 다행히도 일주일 후에 제 계좌로 1억이 입금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바로 이혼 확정도 되었죠. 그 인간을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봤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회사를 관둔 건지 휴직을 한 건지 수염까지 덥수룩하게 길러서는 아주 초췌한 얼굴로 법원에 나타났더군요. 당신한테 돈 갚는다고 결국 우리 부모님 집까지 담보 잡혀서 대출받았어. 그 이자 못 갚아서 집까지 내놨다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당신 기분이 풀려?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무슨 소리야? 누가 들으면 내가 잘못한 건 줄 알겠네. 당신은 여유 있잖아. 당신 집도 여유 있고 당장 1억 없다고 우리 집처럼 힘들지 않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혼까지 군말 없이 해줬는데 그것 좀 못 기다려줘? 내가 대기업 회장 딸이어도 너한테 줄 여윳돈은 단 1원도 없어. 내가 왜 네 사정을 봐줘야 되니? 참, 너도 끝까지 구질구질하다. 여보, 난 아직도 당신 사랑해.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참 어이없는 소리도 신박하게 하고 있네. 다신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말자. 연락하지도 말고. 저는 제 손목을 잡으려는 전남편 놈의 팔을 탁 쳐버리고 얼른 택시를 잡아 타고 법원을 빠져나왔답니다. 그게 그 인간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죠. 저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전문직이라서 이직이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혼과 동시에 직장도 간둬버렸어요. 전 남편이 제 직장을 알고 있고 동료들도 알고 있어서 꺼림칙했거든요. 벌써 이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좀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다가 3개월 전에 다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아무래도 불편해서 혼자 집을 구해서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어요. 짧은 결혼 기간이었지만 그놈의 밥투정에 질려서 한동안은 요리는 전혀 안 하고 살았는데요. 이젠 저 혼자를 위해 요리도 해먹으며 트라우마를 극복 중이네요. 역시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혼 직전엔 참 괴롭고 돈 받아낼 때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는데요. 이혼에 성공하고 나니 너무 살맛 나고 후련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모두 감사합니다.